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6일입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가 아주 격정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소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더 진실성이 담보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지는 지난 30년 동안 윤미향 등 정대협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용만 당했다. 우리는 재주 넘는 곰이었다. 돈은 그들이 챙겼다. 뭐 이런 요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친문 세력이라고 할까요? 친문 세력, 친문재인 정권, 친조국 세력, 요새는 친유미향 세력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이 내부 고발을 하는 위안부 출신들을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그 유명한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토착외구랍니다. 이제는 위안부들이 토착외구랍니다. 토착외구. 언젠가는 이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이 세력이 토착외구란 이 용어로 망하는 날이 올 겁니다. 토착외구란 용어는 거기에 인종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레이시즘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종차별주의, 히틀러의 인종차별주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몰살당하는 것, 그리고 르완다에서 한 달 사이에 종족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80만 명이 학살당하는 것, 그리고 코소보, 저쪽 세르비아 이쪽 구유고 연방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1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는 것, 이게 다 인종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종주의는 지금 인류의 공적입니다. 근데 토착외구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냐? 한국 사람을 외구로 모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자기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너는 외구다. 너는 일본 사람 중에서도 도둑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구는 강도단이라는 뜻입니다. 강도단. 외구는 고려 말 조선 초에 걸쳐서 일본의 해적이죠. 해적이 조선, 고려, 저 명나라까지 막 습격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구라고 부르는데 토착외구라는 겁니다. 한국에 그런 한국인의 얼굴을 한 일본의 강도떼가 살고 있다. 근데 누구한테 토착외구를 갖다 붙이느냐? 토착외구라는 비판을 제일 많이 받은 정치인이 바로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친일 발언도 아닌데 친일 발언이라고 마구잡이로 매도하면서 토착외구. 드디어 최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통합당을 토착외구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겁도 없이 토착외구 합니다. 만약 정색을 하고 국제인권단체에서 토착외구라고 부르는 문재인 정권을 히틀러와 같은 인종차별주의로 규정한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사람들이 토착외구라는 용어 쓰지 마세요. 저는 토착외구로 불렸던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소송을.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난해 여름 서초동에서 친조국 집회를 주도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개국본 이종원 대표는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에 나와가지고 이용수 할머니 말에 두서가 없다. 기획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하고 음모론을 펴더니 이 기회에 일본이 가장 껄끄러워했던 수요 집회와 정의연을 없애고 제3의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개그맨 출신 노정열 씨는 이 할머니가 전혀 객관성을 놓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점잖은 편에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 할머니 기자회견이 담겨 있는 유튜브 영상에는
친문 네티즌들의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할머니를 두고 토착 외구 맞네,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건가,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다, 치매각, 갈라치기 하는 할머니,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올렸다고 하고, 더구나 만평 어느 한 언론은 이 이용수 할머니를 물귀신 작전 펴는 그것을 묘사한 만화까지 올렸네요. 윤미향도 싫지만 해놓고 내 보따리 내놔, 그리고 국회의원 되는 꼴 눈 뒤집혀 못 보겠다 해가지고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을 물귀신 작전 하듯이 물속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만화를 올렸답니다. 이런 만화를. 자,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폐륜을 저질러 놓고 그림만 없는 척하면 모래에 머리를 박고 있는 꽁대가리야 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면서 이 만평을 내린 언론사를 아주 비판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지지 세력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국민을 보려면은 그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 국민이 어떤 사람을 기리느냐를 보면은 그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60%, 70%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아는 한 방법이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누가 극성스럽게 지지하느냐. 바로 친문, 흔히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수준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수준 아니냐. 그렇게 보면 뭐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착외구란 말을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토착외구는 친문 세력의 키워드입니다. 일종의 암호입니다. 토착외구. 그 사람들 빼고, 친문 세력 빼고 정상적인 국민 중에서 토착외구란 사람은 없습니다. 토착외구란 말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토착외구. 너무나 끔찍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이걸 입에 담으면은 일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 학살이 괜히 일어났습니까? 유대인 학살이? 유대인 학살은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독일은 유대인 차별이 가장 덜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일어났느냐? 히틀러라는 선동가가 나타나서, 히틀러라는 정치적 선동가가 나타나서 1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참호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등 뒤에서 공산당에 들어가고 협잡질을 하고 뭐 해가지고 등 뒤에 칼을 꽂았다. 이걸 선동한 겁니다. 이걸 선동. 물론 독일 공산주의 활동에 유대인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 하나 폭발시키고 이걸 전쟁에서 패전한 것까지 연결시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주로 프랑스 영토에서 참혹한 참호전을 했으므로 이 독일 국민들은 뭐 영토가 짓밟힌 적도 없었는데 또 독일군이 끝까지 잘 싸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회주의자들이 뒤에서 후방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전방이 무너진 경우입니다. 요걸 유대인들의 작품이다라는 식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 이성적인 칸트를 배출하고 헤겔을 배출하고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걸 배출한 그 위대한 독일 사람들도 눈이 뒤집혀 가지고 유대인 학살에 동참했습니다. 토착외구 이 말 가지고 잘못하면 피를 흘릴지 모릅니다. 피를 흘릴지. 토착외구, 빨갱이, 좌익, 부역자, 지주, 반동 이런 살벌한 용어가 부르는 피바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토착외구.
멀쩡한 부장판사를 지냈다는 국회의원이 호국 영령들이 잠들고 있는 국립현충원에서 친일파를 무덤을 파내야 한다. 이것도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죠. 이런 광기, 토착외구라는 광기, 무덤을 파내야 되는 이 광기, 이 광기를 지금 누가 부추기고 있습니까? 방향성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친북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하고 그들을 악당으로 모는 사람을 토착외구나 친일파로 모는 구도입니다. 이것은 반일 종족주의이기도 하지만은 친북 종족주의입니다. 아니, 친김일성 종족주의입니다. 이건 광기입니다. 광기. 그 속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의로운 고발이 파묻히지 않으려면은 이것도 역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과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과 법을 놓쳐버리면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저들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저들이 선동한다고 거짓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같은 수법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괴물이 이기려면은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